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해서 암 진단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진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서 KNN 방법을 통해서 예측과 혹은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똑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SVM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암 진단 SVM 실습 이렇게 제목을 달고요. 자, 먼저 우리가 패키지를 불러오는 게 좋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불러오고요. 또 라이브러리 readr 패키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KNN을 하든 SVM을 하든 사실은 앞에 1, 2단계는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복습하는 의미로 스텝 1과 스텝 2도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텝 1 데이터 프레임 작성 및 전처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는 cancer.csv 파일 형태로 존재하니까 그걸 불러와서 cancer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KNN을 통해서 만들어 오는 게 있지만 지금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만드는 거는 새로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덮어 쓰는 개념이겠죠. read 언더바 csv 그다음에 cancer.csv 해서 불러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cancer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뭐 str 함수나 summary 함수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탐색적인 어떤 검토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략하고 바로 이제 클래스 변수인 클래스 변수가 뭡니까? 다이어고노시스라는 거죠. B, 버나인이나 멀리그넌트라는 두 개의 값을 갖는 이 클래스 변수를 우리가 범주형 척도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하죠. 다이어고노시스를 우리가 새롭게 정의해 주는 건데 새롭게 정의해 준 내용은 as.factor 함수를 써서 기존의 캔서에 있는 다이어고노시스 변수, 즉 클래스 변수의 척도를 범주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불필요한 변수인 id 변수, 이것은 우리가 null 값을 입력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준화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캔서에 들어가 보시면 다이어고노시스가 제일 앞에 있고 나머지 30개는 다 계량형 척도 뉴메릭으로 측정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KNN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걸 한번 제가 가져와서 붙여 넣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이름을 cancer 언더바 SV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왜냐면 그 벡터 연산자 형식으로 첫 번째 변수는 클래스 변수잖아요. 그 클래스 변수는 우리가 위에서 범주형 척도로 바꿔줬고 나머지 두 번째 변수부터 31번째 변수 이 30개가 뉴메릭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스케일 함수로 표준화하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꿔서 cancer 언더바 SVM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 요건 뭐 완전히 다른 방법이라기보다는 자, 요렇게 해줄 거예요. 요 벡터 연산자에다가 -1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R에서 마이너스라는 건 뭐뭘 제외하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벡터, 첫 번째 열, 첫 번째 변수를 제외하고 그럼 나머지 두 번째부터 31번째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아마 실행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 나오니까 뭐 지금 캔서 언더바 SVM을 첫 번째 방법으로 이걸 방법을 이렇게 할까요? 방법 1, 이거를 방법 1이라고 하고 요거를 방법 2라고 합시다. 방법 2.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캔서 언더바 지금 SVM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표준화된 결과들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표준화한 결과를 캔서 언더바 SVM이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줬고 여기에는 지금 다이어고노시스라는 클래스 변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캔서 언더바 SVM의 다이어그노시스라는 새로운 변수, 클래스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원래 데이터 프레임인 캔서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다이어고노시스를 그대로 복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제일 끝에 다이어고노시스 이 변수가 클래스 변수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제일 끝에 있어서 좀 보기 싫으면 우리가 relocate 함수를 통해서 제일 앞으로 혹은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켜 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스텝 1이고 스텝 2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2, 두 개의 데이터셋 구성. 자, 그러면 샘플 함수를 쓸 거거든요. 샘플 함수 쓰는 때는 항상 앞에 set.seed를 쓰죠. 뭐 둘 이렇게 할까요? 이걸 실행하고 나서 샘플 함수를 쓴 결과는 ind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함수를 쓸 거고 지금 두 개의 데이터셋이니까 숫자 1과 2에 대해서 우리가 복원 추출을 하겠습니다. 몇 번 할 거냐면 nrow라는 건 행의 개수, 즉 사례의 개수를 뜻하죠. 캔서 언더바 SVM에 있는 행의 개수만큼이니까 569회에 걸쳐서 숫자 1과 2 중에서 추출하는 것이고 당연히 복원 추출을 해야 돼요. replace equal t. 숫자 1과 2는 확률을 어떤 비율로 뽑을 거냐면 0.7대 0.3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 1을 부여한 것은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셋에 관련된 것이고 숫자 2는 테스트 데이터셋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은 전체 데이터셋에서 7대 3의 비율로 구분하기 때문에 숫자 1을 0.7의 확률로 숫자 2를 0.3의 확률로 혹은 그러한 비율로 추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출한 결과를 ind에다가 쭉 저장을 해주면 자 ind는 인티저고 숫자 1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569번째까지 569개의 숫자로 되어 있는 열 벡터인데 그 숫자는 1이거나 2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ind와 똑같은 형태, 샘플 함수는 랜덤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ind에 만들어 주려면 항상 앞서 실행했던 set.seed 둘을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샘플 함수를 실행하면 ind가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과 동일한 열 벡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 두 개의 데이터셋을 만들어 볼 텐데 그것의 이름을 캔서 언더바 SVM 언더바 먼저 trai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캔서 언더바 SVM에서 그죠? 자, 벡터 연산자를 ind가 숫자 1과 같은 행만 뽑아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몇 개 안 보이지만
2번, 3번, 4번 행은 숫자 1이잖아요. 그래서 캔스 언더바 SVM 중에서 2, 3, 4 등등등을 즉 IND가 1번부터 569개의 행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열인데 이 중에서 그 번호가 1로 되어 있는 그 행들과 일치한 행만 우리가 캔스 언더바 SVM에서 뽑아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하고 이번에는 자, 이걸 복사한 다음에 캔스 언더바 SVM 언더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들 텐데 이때는 IND 값이 2인 IND 값이 2인 그러한 행 번호와 동일한 행을 캔스 언더바 SVM에서 뽑아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뭐 요거는 여러 차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가 캔서 언더바 SVM 언더바 트레인이 403개, 테스트가 166개 이렇게 뽑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검토해야 될 게 있죠. 검토해야 될 게 뭐냐면 캔서 언더바 SVM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원본 데이터셋에서의 멀리그넌트의 비율과 그다음에 요 트레인 데이터셋에서의 멀리그넌트 비율, 테스트 데이터셋에서의 멀리그넌트 비율을 확인해야 돼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골고루 균등하게 이게 추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함수를 쓰죠. 자, 캔서 언더바 SVM에 있는 다이어고노시스가 뭐뭐와 같다 이퀄 2개 그다음에 문자는 항상 큰 따옴표죠. 이거의 개수를 구하고 이걸 나눠줘야 되겠죠. 캔서 언더바 SVM의 행의 개수 즉 569개로 그러면 그 비율은 0.373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번에는 캔서 언더바 SVM 언더바 트레인에 있는 다이어고노시스 값이 멀리그넌트인 경우를 그 트레인의 행의 개수로 우리가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율은 0.389578이 이렇게 나왔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죠. 소수 둘째 자리에서.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SVM 언더바 테스트 데이터셋에 있는 다이어고노시스가 멀리그넌트인 비율을 우리가 구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하면 331.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소수 둘째 자리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뭐 이런 차이도 우리가 용인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위로 다시 돌아가셔서 set seed 안에다가 숫자를 바꿔 주셔야 돼요. 이번엔 왜냐면 이 숫자로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숫자를 1, 2, 2로 바꿔 줍시다. 그리고 하나씩 실행을 해 봅시다. 하나씩. 예. 자, 그러면 예를 들면 트레인 데이터셋이 388개로 바뀌었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181개로 바뀌었어요. 그죠? 아까는 트레인 데이터셋이 400개가 넘어갔었죠. 자, 그다음에 요거 캔서 언더바 SVM 요 비율은 그냥 항상 여기 위에서 구한 요 값이 그대로 일관되게 유지될 거고 요 두 번째, 세 번째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에 있는 다이어고노시스가 멀리그넌트인 비율은 바뀌겠죠. 왜냐면 이 데이터셋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해보면 3840, 3480 그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어떻습니까? 좀 이격된 정도가 37 숫자 셋째 자리에서 소수 셋째 자리 373인데 아까는 390이고 지금은 3849 아까는 331이고 지금은 348이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어떻습니까?
차이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비율 차이가 비록 소수 둘째 자리에서의 차이지만 좀 예상보다는 크게 났다라고 하면 셋 시드로 돌아가서 숫자를 바꿔서 다시 하나씩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스텝 3로 갈 텐데, 자, 스텝 3로 갈 때 우리가 커널 트릭을 4가지를 쓸 거예요. 리니어 커널 트랙, 그다음에 폴리노미얼, 그다음에 RBF,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그모이드까지 4가지 커널 트릭을 쓸 텐데, 커널 트릭 하나하나마다 스텝 3와 스텝 4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제가 리니어 커널 트릭 이렇게 쓰겠습니다. 리니어 커널 트릭, 예, 이렇게 제목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로 가겠습니다. 자, 스텝 3에서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을 이용한 학습 혹은 훈련이죠. 트레인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 혹은 훈련,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새로운 패키지를 써야 되는데 어떤 패키지냐면 알파벳 소문자 2 그리고 숫자 1071이에요. 저는 설치가 돼 있으니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071. 여러분은 안 돼 있을 거니까 install.packages부터 실행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불러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tune svm. 자, tune svm이라는 함수를 쓸 텐데, 자, 요걸 쓰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set.seed 함수를 통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3, 3, 3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하고 tune svm 함수를 써서 우리가 그 결과를 리니어 커널 트릭이니까 linear.svm이라는 이름의 리스트에 결과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형식은 리스트지만 이런 모델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수를 정의해 주는데 다이아고노시스 클래스 변수 물결 점 하면 모든 나머지 변수들을 피처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데이터는 캔서 언더바 svm 언더바 트레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커널을 지정해 줘야 돼요. 커널. 그래서 커널 함수를 쓰면 안 되고요. 인자로 커널을 다운편에 리니어 이렇게 해줍니다. 줄바꿈을 좀 해줄까요? 그냥 갑시다. 예. 그리고 자, 새로운 인자로 코스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코스트. 요 코스트는 이론 설명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무 과다적합, 과소적합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는 게 코스트죠. 그래서 코스트를 우리가 적절히 조절하면 과다적합이 발생하거나 과소적합이 발생하는 좀 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 코스트는 뒤에 보시는 나머지 커널 유형들, 즉 커널 유형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잡아줘야 할 파라미터, 인자가 됩니다. 근데 코스트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너무 많이, 예를 들면 우리가 KNN에서도 K 후보군을 뭐 3부터 10까지 뭐 최대 25까지 이렇게 뭐 얘기를 했었는데 요 코스트 후보군을 너무 많이 잡으면 이게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다행히 우리가 지금 트레인 데이터셋에 케이스가 388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큰 데이터가 아니에요. 물론 변수가 30개 정도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빅데이터라고 칠 수도 없죠. 그럼에도 너무 코스트 후보군을 넓히면 이게 돌아가는데 시간이 부하가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가 정해줄 텐데 컴바인 함수 안에 후보군을 0.1부터 뭐 0.25,
0.5, 1, 0.75도 할까요? 0.75, 1, 2, 3, 4, 5, 좀 점프해서 7, 10 이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자, 코스트의 후보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네요. 그죠? 요렇게 잡아주는데 요건 그냥 우리가 임의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시퀀스 함수를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이걸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여기다 코스트 이퀄 C가 아니라 이번엔 시퀀스 함수 요걸 쓸 거예요. 요걸 요 안에다가 0.1부터 예를 들면 뭐 5까지 할까요? 5까지 간격을 바이 이퀄로 합니다. 바이 이퀄. 그럼 0.2로 하겠다 그러면 0.1부터 5까지 최소 0.1부터 최대 5까지 0.2 간격으로 그럼 0.1, 0.3, 0.5, 0.7, 0.9 등등등 이렇게 나가면 한 20개 이상이 나오겠죠. 후보군이.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잡으면 이게 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후보군을 11개 정도만 일단 잡아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하면 여기 빨간색 돌아가고 있고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linear.svm이라는 리스트 형태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서머리 함수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서머리 함수로 linear.svm을 딱 실행해 보면 자, 보세요. 코스트 후보군이 11개인데 여기 퍼포먼스 에러죠. 그러니까 1 빼기 에러가 애큐러시가 돼요. 그죠? 1 빼기 에러가 애큐러시가 가장 큰 것 혹은 에러가 가장 작은 것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설명이 있죠. 기본적으로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진행했다는 얘기고 베스트 파라미터는 코스트가 0.1인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베스트 퍼포먼스는 0.2564103103이고 여기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트를 낮추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코스트를 가장 작게 0.1로 하는데 뭐 요렇게 한 다음에 요 결과를 보고 그럼 좀 더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성능 개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0.02, 0.04, 0.06, 0.08 뭐 요런 값들을 좀 추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볼 텐데 요거 바로 실행하시면 안 되고 이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번엔 334로 하고 setseed 함수 실행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렸죠. 자, 그래서 linear.svm을 성과를 볼 텐데 기존에는 0.1이었어요. 그죠? 코스트가 0.1이고 그때의 베스트 퍼포먼스가 이와 같았는데 이번에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 보면 자, 코스트는 여전히 0.1이 되네요. 그죠? 0.1이고 그때의 요 퍼포먼스는 0.0336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아까보다 조금 안 좋아진 그런 결과를 낳고 있죠. 그래서 요걸 다시 지우고 원래 333으로 와서 실행하고 다시 실행하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결과가 이와 같이 나오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코스트는 최적의 코스트는 0.1이고 그때의 애큐러시는 1 빼기 그죠? 1 빼기 요 값이니까 실행해 보면 0.9744 그죠? 0.9744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요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리니어 SVM에 가면 여기 리니어 SVM 리스트에 가면
베스트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베스트 모델. 요거를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 있는 베스트 모델. 그래서 요 베스트 모델을 실행하면 이때 0.1이라는 거를 보여주죠. 예, 0.1. 그래서 코스트는 0.1이다. 물론 여기는 그 애큐러시를 구할 수 있는 값은 보여주지 않는데 대신에 서포트 벡터가 마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서포트 벡터가 47개라는 그런 결과를 함께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서포트 벡터는 47개.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스텝 3이고 이제 스텝 4로 갑시다. 스텝 4.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성능 평가. 위에 만들어 놓은 linear.svm 달러 베스트 모델을 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linear.test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predict 내장 함수 쓸 거고요. 어떤 모델을 쓰냐면 linear.svm에 있는 베스트 모델 요걸 쓸 거예요. 어디다 적용하냐면 new data equal cancer svm test 데이터셋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linear.svm의 베스트 모델 코스트가 0.1인 베스트 모델을 적용해서 예측한 결과를 linear.test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linear.test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범주형 척도로 되어 있는 하나의 그냥 열 벡터죠. 그래서 테이블 헤드 linear.test를 실행해 보면 위에 세 개가 이렇게 BB, MB, MB 이렇게 결과 값들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컨퓨전 매트릭스 함수 가지고 성능 평가를 해야 돼요. 컨퓨전 매트릭스 함수는 카렛 패키지에 있죠. 그래서 카렛 패키지를 불러오고 나서 자, 컨퓨전 매트릭스. 자, 원래 우리가 그 원래 값은 어디 있냐면 캔서 언더바 svm 언더바 테스트에 있는 다이아고노시스에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한 값은 linear.test에 있어요. 그래서 linear.test와 캔서 언더바 svm 언더바 테스트에 있는 다이아고노시스 요 값을 서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컨트롤 엔터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일단 accuracy는 0.9724죠. accuracy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accuracy는 0.9724. 그다음에 카파는 0.9384. 그다음에 sensitivity는 0.9915. 그다음에 밑에 specificity는 0.9365. 마지막으로 포 스프레드 밸류 요거는 프리시전이죠. 그래서 프리시전은 0.9669. 상당히 전반적으로 1에 가깝게 높게 나왔죠.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애큐러시가 9744인데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9724니까 큰 차이 없죠. 그러니까 과대 적합 문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리니어 요 커널 트릭을 썼을 때 요것만으로 봤을 때 요 리니어 커널 트릭을 쓴 SVM 요 모델은 적절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과대 적합 없이 적절함이라고 우리가 소견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한 거는 리니어 커널 트릭을 쓴 거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그다음에 RBF 커널 트릭을 이용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시그모이드 커널 트릭을 이용해서 3번을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또 하나씩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하고요. 이번에는 폴리노미얼 다항 커널 트릭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스텝 4도 일단은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3에서 했던 걸 반복적으로 진행할 텐데, 자, 요거를 제가 뭐 그냥 치죠. 뭐 길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역시 set.seed 함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set.seed 함수 이번엔 444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시 tune.svm 함수를 쓰는데 이때 커널은 폴리노미얼을 써요. 그래서 그 결과는 poly.svm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줍시다. 그리고 이것은 tune.svm 함수를 쓰게 되고요. 똑같이 다이어고노시스 물결 모든 피처를 사용하게 되고 데이터 역시 캔서 언더바 svm 언더바 train 요 데이터셋을 쓰게 됩니다. 자, 차이는 커널 이퀄 이번엔 폴리노미얼 폴리노미얼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선 파라미터로 코스트만 썼는데 여기서는 다항이니까 다항, 항, 디그리 차수하고 감마 기억나시죠? 감마가 너무 커지면 과대적합 발생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코피션트 그 다음에 코스트까지 이 4개를 파라미터로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파라미터로 지정해주면 그만큼 가짓수가 많아지니까 모델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고 좀 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그리, 다항식에서의 차수는 우리가 컴바인 함수를 써서 차수를 2부터 5까지만 그러니까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뭐 이런 차수를 2부터 5까지 해줄 거고요. 감마는 우리가 너무 적게 하면 과대적합, 과소적합, 너무 많이 크게 하면 과대적합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seek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0.5부터 3까지 by equal 0.5 그럼 0.51, 1.52, 2.53 6개의 가짓수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cof 제로라는 요 파라미터를 지정해주는데 요거는 감마 값하고 똑같이 지정해주면 돼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 seek 0.5에서 3 by equal 0.5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마지막으로 코스트 요 코스트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코스트를 너무 많이 지정해 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0.1, 0.25, 0.5, 1, 2 5개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코드 자체도 굉장히 길어졌죠? 예, 코드 자체가 길었는데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돌아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데이터셋이 커지고 파라미터의 후보군이 더 많아지면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예. 좀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지금 디그리, 감마, 코피션트, 코스트까지 4개의 파라미터를 다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디그리도 지금 폴리노미얼, 다항이니까 항, 차수를 얼마로 할 거냐 하고 잡아줬고 감마하고 코피션트는 같은 값으로 우리가
잡아줬고 코스트도 앞서서 리니어에서 코스트가 0.1로 작게 나온 게 베스트 모델이기 때문에 0.1부터 해서 약간 몇 개만 우리가 잡아주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네, 이제 결과가 나왔죠.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 poly.svm이라는 리스트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럼 우리가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 한번 poly.svm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뭐 조합수가 어때요? 166까지 나오고 나서도 554개가 빠졌으니까 그 700 몇 번을 지금 엄청난 조합에 대해서 지금 돌려본 건데 사실 이것도 각 조합에 대해서도 10폴드니까 그죠? 7,000번 이상을 지금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자, 그래서 디그리는 2, 코피션트는 2, 감마는 0.5, 코스트는 0.25일 때 베스트 퍼포먼스로 0.0413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우리 베스트 모델 있죠? 그거까지 하고 나서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poly.svm에 있는 베스트 모델. 자, 그러면 서포트 벡터가 쉬운 4개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쓸게요. 자, 하나씩 여기 보시면 아까 디그리는 2, 그다음에 감마 0.5, 그다음에 코프 제로 계수값은 2, 코스트는 0.25일 때 이때 애큐러시는 1 빼기 그죠? 1 빼기 요거니까 계산해 보면 0.9586이 되죠? 0.9586이 돼요. 예. 자,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poly.svm에 있는 베스트 모델을 앞서 리니어 했던 것처럼 리니어 SVM에 있는 베스트 모델을 적용했던 것처럼 캔서 언더바 SVM 테스트에다가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가져와서 제가 여기다가 복사해 놓고 이제 성능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불필요한 건 지우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리니어 SVM에 있는 베스트 모델이 아니라 poly.svm에 있는 베스트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셋에 적용할 거고 그래서 예측한 결과를 poly.test에다가 저장을 해 줍시다. 컨트롤 엔터 하면 poly.test라는 열 벡터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지금 예측한 결과와 실제 값 SVM 테스트에 있는 클래스 변수 다이아고노시스의 실제 값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데 자, 이걸 제가 복사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큐러시는 0.9503이 나왔죠. 카파는 0.8908. 0.8908. 그다음에 센서티비티 0.9576. 그다음에 스페시피시티 0.9365 똑같네요. 그다음에 포스 프레드 밸류가 프리시전이죠. 9658. 자, 그러면 앞서 트레인 데이터셋에서는 애큐러시가 0.9586인데 9503으로 나왔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과대 적합 문제는 없어요. 그죠? 과대 적합 문제 없음.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앞서 linear.svm에 있는 베스트 모델을 적용했을 때 성능 값들 애큐러시와 카파만 봅시다. 이거는
9724, 9384예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9503, 8908이에요. 즉 현재까지만 보면 리니어 커널 트릭이 폴리노미얼 커널 트릭보다 우수한 성과를 도출함. 자,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RBF 커널 트릭을 써봅시다. 이번에는 RBF. 자, 반복적인 과정이니까 조금 제가 빨리 할게요. 자, RBF를 써볼 텐데, 자, 역시 set seed 함수를 써야 돼요. set.seed 함수 이번엔 555 실행하고요. 그 결과는 rbf.svm이란 이름으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tune.svm 함수를 쓰게 되고요. 다이어그노시스는 전체 피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 데이터는 캔서 언더바 트레인 데이터셋이고요. 그다음에 커널을 이퀄 여기에 레이디얼이라고 쓰는 거예요. RBF가 아니라 레이디얼 RBF에서 R이 레이디얼의 약자니까 레이디얼이라고 지정해주고, 여기서는 감마와 코스트만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감마는 seek 함수를 쓸 거고요. 한번 0.01에서 지금 파라미터가 많지 않으니까 조금 간격을 좀 좁혀서 해볼게요. 0.01에서 2까지 by equal 0.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는 0.5부터 3까지 0.5 관계니까 6개의 조합이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한 20개 가까이 조합이 만들어지겠죠. 예, 좀 더 촘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트는 역시 이번에도 seek 함수를 써볼게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여러분 똑같이 요 가져다가 감마하고 코스트를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임의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경험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역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되었죠. 그래서 RBF SVM이라는 리스트가 형성이 되었고요. 예, 기다리는 도중에 제가 이 코드를 미리 썼는데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머리 함수를 써서 rbf.svm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위로 올라가서, 자, 감마가 0.01이고 코스트는 1.11일 때 베스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써줄 텐데, 감마가 0.01이고 코스트는 1.1일 때 액큐러시는 equal, 자, 1 빼기 0. 요 값을 빼주면 0.9743이 나오죠. 그래서 9743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봐야 되겠죠. RBF SVM에 있는 베스트 모델을 실행해 보면 서포트 벡터는 85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4에서는 성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만든 RBF SVM에 있는 베스트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셋에 적용해서 그 결과를 rbf.test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성능 지표들을 확인해 볼 텐데, 자, 액큐러시 값은
0.558이 나왔어요. 카파는 0.8996.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센서티비티는 1. 그다음에 스페시피시티는 0.8730. 그다음에 프리시전은 0.936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9743에서 958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과대적합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0.02 정도 차이니까 소수 두째 자리에서 차이니까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과대적합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판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용인한다면 과대적합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위에 두 가지 커널 트릭에 비해서는 약간의 과대적합이 있다. 근데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여러분들하고 적은 결과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임의로 나오기 때문에. 튠 SVM 혹은 앞서서 샘플 함수 전부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해봤고, 자, 위에서 지금 보면 요 0.958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폴리노미에서 0.9503, 그다음에 리니어에서는 0.9724니까 여전히 어때요? 리니어 커널 트릭이 가장 우수한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리니어 커널 트릭이 RBF 커널 트릭보다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3개의 커널 트릭 중에서는 리니어 커널 트릭이 가장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개별 커널 트릭에 대해서는 트레인 데이터셋을 적용해서 구한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셋에 적용해서 그 애큐러시 값의 변화를 보고 과대적합이 있는지 혹은 과소적합이 있는지를 봤었죠. 그게 심각하지 않다면 현재 모델을 채택하는데, 그러면 리니어 커널 트릭, 폴리노미얼 커널 트릭, RBF 커널 트릭 3가지 커널 트릭을 적용했을 때 테스트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애큐러시 값은 아직까지는 리니어 커널 트릭을 적용했을 때의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애큐러시 값이 가장 좋아서 가장 좋은 성능,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시그모이드 커널 트릭을 적용해 봅시다. 시그모이드 커널 트릭 적용.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set.seed 함수를 쓸 거고요. 그래서 set.seed 함수, 이번엔 666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sigmoid.svm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튠 svm 함수 결과를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고노시스 물결점 쉼표, 데이터는 캔서 svm 트레인, 그 다음에 이번엔 커널 이퀄 시그모이드라고 쓰면 되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감마와 코스트만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가 RBF 때 만들어 놓은 요 값들을 파라미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아마 실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기다렸는데 이제 또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sigmoid.svm이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머리 함수를 써서 sigmoid svm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쭉 올려보면, 자, 감마와 코스트가 각각 0.01과 1.21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고 감마와 코스가 0.01, 1.21입니다. 그다음에 에큐러시는 1 빼기 0.02854 이렇게 되니까 실행해 보면 0.9715가 되네요. 반올림하면 0.9715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에 있는 베스트 모델을 이제 실행해 보면 서포트 벡터는 86개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시그모이드 커널 트릭을 이용해서 트레인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의 결과값들이고, 이제 우리는 스텝 4를 밟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형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성능 평가 결과는 우리가 sigmoid.test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줄 거고요. predict 함수를 쓰게 되고, 자, 우리가 만든 sigmoid 테스트에 SVM에 있는 베스트 모델을 new data cancer SVM test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열 벡터가 만들어졌고,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 함수를 쓰면 되겠죠. 컨퓨전 매트릭스 함수 쓰고, 지금 만들어 놓은 시그모이드 점 테스트 결과와 캔서 SVM 테스트에 있는 다이아고노시스 원래의 값을 서로 비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복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에큐러시는 0.9669가 나왔어요. 카파는 0.9253. 그다음에 센서티비티 1, 스페시피시티 0.9048. 그다음에 프리시전은 9516.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원래 에큐러시 값이 0.9715인데 9669니까 큰 차이 없죠. 그래서 과대적합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에큐러시가 0.96699, 카파가 0.9253인데 저 위에 보시면 리니어 같은 경우는 9724, 9384예요. 그래서 9724, 9384니까 여전히 근소한 차이지만 리니어 커널 트릭이 시그모이드 커널 트릭보다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소견은 뭐예요? 4가지 커널 트릭 중에서 리니어 커널 트릭이 가장 우수함.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텝 5에서는 4가지 커널 트릭 중에 비교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리니어 커널 트릭에 기반해서 성능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5는 성능이 가장 우수한 리니어 커널 트릭에 기반한 성능 개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성능 개선은 뭐 다른 건 없고,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 보시면
자, 제가 요거를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붙여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엔 뭘 할 거냐면 tune svm 함수를 통해서 앞서서 linear svm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요거를 인자, 파라미터, 코스트만 바꿔서 좀 새롭게 개선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set.seed 함수를 우리가 이번엔 777로 바꿔서 실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꿔줄 건 코스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코스트를 시퀀스 함수를 써볼까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퀀스 함수를 써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 함수를 복사해서 한번 여기다 써봅시다. 자, 근데 0.01부터 2까지 0.1 기준인데 뭐 0.05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봐야만 40개 정도의 값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40개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럼 새롭게 리니어 SVM이 지금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서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머리 해보면 코스트는 0.51일 때 애큐러시 값이 1 빼기 0.0207이니까 조금 개선됐죠? 실제로 계산해 보면 1 빼기 0.02 요걸 해보면 0.9793 9793으로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 개선이 되었어요. 예. 개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해 보면 서포트 벡터는 37개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약간의 성능 개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또 이게 혹시 과대적합 문제를 발생하지 않았는지 한번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 5는 가장 성능이 좋았던 커널 트릭에 기반해서 스텝 3, 4를 조금 반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테스트 만들어 놓은 걸 다시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predict 함수를 쓸 거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리니어 SVM에 있는 베스트 모델을 new data cancer 언더바 svm 언더바 테스트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confusion 매트릭스 함수를 통해서 비교를 해 봅시다. 그러면 리니어 테스트와 cancer 언더바 svm 언더바 테스트에 있는 다이아고노시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 애큐러시 값이 0.9834예요. 자 여기서는 9793이었는데 트레인 데이터셋에는 9834로 오히려 더 커졌죠. 예. 그래서 애큐러시는 0.9834 오히려 과소적합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카파는 0.9633 그다음에 센서티비티는 0.9915 그다음에 스페시피시티는 0.9683 마지막으로 프리시전은 0.9832 자 그러면 이 값들이 위에 맨 처음에 우리가 스텝 4에서 리니어 커널 트리 이용한 스텝 4에서 값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요 값들이거든요. 요 값들을 제가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놓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거는 원래 리니어 커널 트릭 이용한
성능 지표. 자,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지금 구한 값이죠. 자, 9834 대 9724, 9633 대 9384, 9915 똑같고요. 9683 대 9365, 9832 대 9669. 즉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기존 리니어 SVM에 있는 베스트 모델보다 지금 성능이 개선되었음 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뭘 했냐면 가장 성능이 좋았던 4가지 커널 트릭 중에 가장 성능이 좋았던 리니어 커널 트릭에 기반해서 성능을 개선했는데, 성능을 개선한 방법은 코스트 파라미터를 좀 더 후보군을 다양하게 줘서 새로운 값을 구했죠. 0.1이 아니라 0.51로 바뀌었고, 애큐러시를 구했더니 앞에서 구했던 값보다 좀 더 개선이 되었어요. 근데 혹시 이게 과대적합이나 과소적합이 아닐까라는 우려 속에서 다시 프리딕트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예측하고 예측한 결과를 테스트 데이터셋에 있는 실제 값하고 비교했더니 성능 지표들이 쭉 나왔고, 애큐러시 값이 약간 증가됐지만 과대적합 문제, 과소적합 문제는 우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원래 리니어 커널 트릭 이용한 성능 지표 이 5개와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성능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스텝 6에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스텝 6 예측. 자, 그러면 우리가 예측해야 될 대상 데이터는 cancer_pread.csv 파일이죠. 그래서 불러와서 cancer_pread. 이미 우리가 KNN 때 했지만 반복하는 겁니다. read_csv cancer_pread.csv.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10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는 다이어고노시스라는 클래스 변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클래스 자체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변수인 id 변수를 null 값을 입력함으로써 지워줍시다. 자, 그리고 표준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표준화한 결과는 다시 cancer_pread로 덮어쓰도록 하겠습니다. as.dataframe scale 그다음에 cancer_pread. 지금은 여기 남아있는 30개 변수가 모두 계량형 척도로 추정됐기 때문에 뭐 벡터 연산자를 쓸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프리딕트 함수를 쓰고 예측된 결과는 svm.predict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predict 함수를 쓰게 되고, 우리는 지금 리니어 커널 트릭에 기반한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성능 개선을 했죠. 그래서 나온 게 베스트 모델이었어요. 자, 이것을 new data cancer_pread에다가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svm.predict를 실행하면 BMBB, MBMBB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를 제가 예측, 그러면 SVM 예측 결과, 그러면 BM 복사할까요? 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KNN 실습을 통해서 구한 결과도 있을 텐데, 이때 결과를 보면 BM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제가 복사해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KNN 예측 결과. 자, 비교해 보면 자리를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결과가 동일하죠?
그래서 SVM이나 KNN 예측 결과가 모두 동일함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측했는데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이거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나온 결과보다는 두 개, 세 개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나온 결과 일관성을 갖는다면 예측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번에는 동일한 데이터, 캔서 데이터지만 SVM이라는 새로운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함께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SVM 실습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